어떻게 보자면 너무 강성층 요 공천 과정이나 이재명 체제를 하면서 네. 너무 좀 간들이 부은 거 아닌가. 나는 머리가 너무 굵어졌어요. 머리가.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좀 끌려가는 그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참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계속 저렇게 가면은 네. 이제 난 파탄이 날 거라고 봐요. 파탄이 날 거라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이제 승승장구할 수는 없는 걸 거라고 봐요. 이제 좀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민주당 2기 체제 진영이 꾸려졌는데 뭐 인선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1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1기가 만약 가령 친명 위주의 의원들이 많았다라면 2기는 그래도 좀 뭐 그 조승래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진성준 의원도 뭐 어쨌든 조금 금투세로 각을 좀 세웠던 분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량 친명계 색채가 조금 옅은 의원들이 이제 지도부에 같이 들어갔는데 이런 진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이 시작 출발점. 거긴 뭐 지금 다 친명 아니에요? 다 친명이에요. 예, 다 친명인데 뭐 저기 문제는 네. 그렇게 좀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뭐 누구를 뭐 저번에 진성준이가 금투세 가지고 뭐 그걸 유임을 시켰다 뭐 그런 대로 뭐 잘하긴 잘한 거죠. 네, 그렇다고 자르고 딴 사람 뭐 이렇게 또 자기하고 가깝다고. 근데 지금 누가 더 가깝고 그것도 애매한 지경인 모양이. 이래요. 뭐 전에 가까웠던 사람들 조금씩 바뀌고 있다. 조금 멀어지고 뭐 또 새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문제는 가령 그 최고위원 선거에서 정봉주 정봉주 후보 떨어지고 이런 건 하여튼 당의 다양성이라는 게 사라졌는데 그런 다양성이 사라진 이 집단은 그 별로 앞날이 그렇게 그 밝은 건 아니에요. 밝으려고 그러면 다양한 그 구성이 좀 필요한데 그게 좀 사라지고 뭐 저기 지금 최고위원 됐다는 사람들 전부 지가 아직 대통령 후보 경선도 시작 안 됐는데 뭐 특정 이재명을 대통령 하는데 자기가 가장 뭐 적임자다 그따구 소리 해가지고 아휴 참 뭐 꼬라지들 보아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뭐 인선이 뭐 누가 뭐 수석 대변인을 뭐 누굴 시키고 정책이 그게 다 사소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완전히 이재명 소위 흔히 말하는 그 일극 체제라고 하는 거 뭐 당원들이 그래 뽑아줘서 그래 된 건데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 저런 결과적으로 나타난 그 모습들이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권력을 좀 잡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 이 정치 지형의 스펙트럼이 넓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너무 원보이스로 그것도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중심으로 가는 건 앞으로 권력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조금 국민 여론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뭐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뭐 비명 행사 뭐 해가지고 거의 다 뭐 쳐냈으니까 다양성을 그때 멸종을 시키다시피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그때 말씀하신 그 비명 행사의 인물로 불리었던 뭐 박강원, 뭐 강병원, 뭐 박용진, 뭐 이런 전 의원들이 이제 초일회를 결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당내 이런 다양한 목소리에 조금 보탬이 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친문계 모임인 그 민주주의 4.0도 최근에 이제 좀 재정비를 했더라고요. 뭐 민주주의 4.0이 꼭 친문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기보다 586 중심의 뭐 이제 과거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이제 활동들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 좀 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의 행보가 그러면은 민주당의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역할을 좀 할 수 근데 있을까요? 뭐 다 배치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밖에서라도 근데 그래도 다 의정 활동도 괜찮게 했던 아, 네. 친구들이 전부 비명 행사 당했으니까 네. 뭐 그렇다고 여기에서 아주 정치를 접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네. 그 뭔가 자기들도 좀 꿈틀대려고 하겠죠. 그런 게 이제 저쪽 그 민주 4.0인가는 네. 뭐 현역도 꽤 있잖아요. 그쵸. 거기는 대부분 현역이지 그건. 그쵸. 예, 예. 네. 근데 여기는 저 초일인가? 네. 그 친구들은 이제 다 여기는 떨어진 다 원외 인사고. 이제 다 떨어진 예. 그러니까 비명 행사당이죠. 비명 행사당. 행사. 뭐 지들이 그러대 우리 비명 행사. 지들이 저뭐 일요일 날 보기로 했다고. 아, 예, 네. 예, 일요일만 해서 예. 뽑는 것으로 그래서 의견을 좀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이고, 지들끼리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안 그렇겠어요. 뭔가 좀 도모하려고 그러면 뭐 네. 어떤 기회가 올 때.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런 모임들은 과거에 이분들은 당에 있을 때 너무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러니까 총장님 말씀하시는 다양성이라고 보기보다는 너무 분란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판을 하시는 이제 하는 강성 지지층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하여튼 그 강성 지지층 아마 하라는 대로만 가면은 네. 정권 잡기는 영원히 먼 길이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1급 체제 때는 내부 정렬, 그러니까 집토끼 다지기. 그리고 근데 이제 2기가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뭐 한동훈 대표도 만나자,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자, 그리고 민생 챙기겠다, 먹사니즘 얘기하고 이러면 좀 이제 중도 확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그러려고 그러겠죠. 어차피 뭐 이제 저 27년엔 대선이 있으니까 네. 뭐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뭐 가야 된다. 네. 이제 잘 갈런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자면 너무 강성 지지층이 요 공천 과정이나 이재명 체제를 하면서 네. 너무 좀 간들이 부은 거 아닌가 나는 머리가 너무 굵어졌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네.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좀 끌려가는 예.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런 느낌이 오도록. 그러면 이제 그건 참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이 이제 너무 그 목소리를 과하게 내고 있다. 그래서 당도 이제는 그게 사실상 좋은 팬덤으로 갔지만 그게 이제 좀 과하다 보니까 이제 좀 컨트롤이 어려운. 근데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얘기를 해보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원 중심주의, 당원 강화. 뭐 이렇게 민주당은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이 당원들 그러니까 당원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소위 말하는 조금 과도하게 컨트롤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저렇게 가면은 네. 이제 난 파탄이 날 거라고 봐요. 파탄이 날 거라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이제 승승장구할 수는 없는 걸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예. 갔다가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어떤 뭐 종말이 오죠. 저렇게 가다 보면. 왜 이렇게 무섭게 또 정말까지 아니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면 네. 나중에 낭떠러지가 나타날 텐데 뭘. 네. 그 우상호 전 의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지층 자체는 잘못이 없다. 근데 그 지지층에 휘둘리는 정치인이 문제다. 그래서 지지층이 뭘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정치적 소신이 있다면 서로 문매를 맞더라도 할 얘기는 좀 해줘야 된다. 근데 민주당에 그런 사람이 너무 없다. 뭐 이제 지금은 그 우상호 얘기가 맞죠. 네. 근데 다들 뭐 보니까 네. 되게 중벌나게 나서 봐야 네. 뭐 완전히 또 그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뭐 비난을 받고 그러니까
좀 계기가 오면은 이제 목소리들이 좀 터져 나올 거예요. 지금은 뭐 네. 아직 그럴 때라고 보질 않죠. 계기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올 거라 대선 전에 올 거라고 보세요? 대선 보다 머지않아 올 거예요. 머지않아. 그럼요. 올해 안에. 뭐 그게 그렇죠.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걸요. 그 아까 초일의 말씀도 드렸고 민주주의 사전용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비명계로 놓고 봤을 때 김부겸 전 총리 오늘 뭐 방송 인터뷰를 시작으로 좀 활동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이 돼서 연말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 조금 이제 기지개를 좀 펼 걸로 보이고 이러면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계기의 폭이 좀 더 커질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아직은 대선이 많이 남아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저거 할 일은 아닌데 네.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정치를 이렇게 실종 상태로 계속 갈 수는 그리고 당장 우리 닥친 문제가 네. 당장 저런 의료 대란도 네, 네. 뭐 지금 추석 연휴에 걱정들을 저렇게 하는데 지금 전혀 용산이고 할 엄두를 안 내고 있잖아요. 네. 뭐 지금 아마 손댈 엄두를 못 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정치권이 네. 저런 걸 전혀 해결 능력을 갖지 못하고 네. 책임이 누구한테 더 있느냐에 이제 이렇게 따지겠죠. 핑퐁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러면 같이 공멸을 할 거예요. 지금 같이 공멸을 할 거다.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잠깐 했던 얘기를 들으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던데 우리 정치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너무 양극으로 분화가 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내는 정치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집권 여당도 문제고 한편으로는 절대 과반을 넘는 의석을 준 야당도 뭐 하고 있냐. 왜 결과물을 안 내고 자꾸 이렇게 융통성을 주지 않고 강대강으로 대치하냐라는 불만이 국민들한테 있다. 이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들 조금 이렇게 사회 원로들이나 정치적 경륜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함께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걱정이고. 글쎄, 뭐 그거야 이제 대통령이 제일 잘못이 크죠. 책임도 져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라는 네. 자리 자체에. 근데 그래서 대통령이 못하니까 네. 반사이익으로 절대 다수 의석을 줬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 총선 후에 이제 한번 둘이 만나서 이태원 참사법도 서로 하면서 뭐 이렇게 수정하고 이제 정치가 뭐 좀 살아날라나 보다 했더니 그러니까 뭐 도로 이제 원위치 돼가지고 또 이제 반국가 세력이 돼버리고 이제 다 야권은 글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우선 한동훈 대표하고 그러니까 난 이재명 대표 이 대표 회동이라도 성사가 되는 게 제발 좀 그 정치를 다시 실종된 정치를 다시 좀 복원하는 어떤 첫걸음이 좀 돼서 그다음에 뭐 용산까지도 좀 설득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좀 다시 뭐 영수회담하고 만남도 이루어지고 뭐 이러지 않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런 계기를 점점 만들어서 대화의 물꼬를 좀 터라.